실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4개의 챕터 모두 적어도 한 가지씩 놀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줌으로 강습회를 하기 때문에 줌 입장 게임 먼저 하고 맨 마지막도 당연히 줌 퇴장 게임으로 해서 강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사실 가장 하기 어려운 놀이인데요. 네, 줌 입장 게임 뜨거운 감자 놀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할 때는 정말 아이들 재밌게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단 줌에 들어오면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어색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음소거를 해제해도 될까? 화면을 켜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있는데 아이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줌 입장 게임 이번 시간까지 새로운 줌 입장 게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놀이는 약간의 오버가 좀 필요한 놀이에요. 활발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인데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줌 화면을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을 1명,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정해 주시면 되고요. 줌 화면을 공유하면 좋고요. 하지 못하더라도 이 놀이는 굳이 화면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시작하는 사람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감이 오시죠? 시작하는 사람이 손에 뜨거운 감자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뜨거워하는 뜨거워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을 좀 잘 뽑으셔야 돼요.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뜨거워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과장되게 좀 행동을 한 후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영서가 뜨거워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줌 화면이라면 그 학생 방향으로 던지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영서가 자 뜨거워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럼 당연히 받는 사람도 그 이름 불린 사람도 이렇게 어이구 받는 신용을 하면서 뜨거운 감자를 서로 주고받는 놀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뜨거운 감자를 한 번씩 받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반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어색함을 좀 깨고 약간 분위기를 높이는 그런 놀이인데요. 그러면 이 놀이는 저희가 실습을 좀 해봐야겠죠. 버거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원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면은 제가 그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시는 선생님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또 한 분 정도 더 딱 2분만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없으신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뽑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뽑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이름을 미리 적어 놓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뽑기를 누르면 당첨자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들 긴장하시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네, 이사라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고구마 들고 있어요. 어, 네, 이거 던지려고 하는데. 저도 있는데 고구마. 저희 자매가 조금 전에 뜨거워서 갑자기 생각나서 들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자매가 구워준 따끈따끈한 네. 고구마인데
네, 받으세요, 선생님들. 네, 네. 이사람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또 던져주실까요? 던져야지? 이렇게 저한테 던져야 던져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밑으로 방향. 던져야 되나? 아니요, 반대. 저한테 던져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저 먼저 제가 이렇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던져. 자, 시작하겠습니다. 있다고 해요. 뜨거. 뜨거.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사람 선생님 받으세요. 자, 네. 이렇게. 박은영 선생님 받으세요. 아, 이렇게 던지나? 어머나. 네, 밑으로 던져야 돼.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잘 식으로 못하겠다. 진행하면 잘 됩니다. 못.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줌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해서, 이걸 못해, 저걸 못해 하는 아쉬운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하는 것보다는, 줌이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줌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놀이는 이제 서로 친해지는 놀이입니다. 좀 외국에서 이것도 굉장히 유행한 놀이인데요. 열받은 화가 또는 화난 화가라는 이름의 놀이인데, 여기에서는 종이와 두꺼운 볼펜이 필요합니다. 종이와 볼펜 또는 네임펜, 매직 이런 볼펜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한 2번 정도 실습해 볼 거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앞에 준비해 주시면. 자, 그럼 놀이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놀이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줌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래 한 명을 정할 건데요. 그 한 명은 대기실로 나가 있으면 됩니다. 대기실로 나가는 방법은 그 줌 상단에 있는 바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참가자를 누르시면 참가자 명단이 나옵니다. 갑자기 줌 수업이 돼버렸죠. 네, 이렇게 상단에 있는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 명단이 나옵니다. 네, 이건 호스트가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호스트가 해당 순례의 옆 이름에 가서 더보기를 누른 후에 대기실의 배치를 누르면 그 학생을 대기실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대기실 사용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례 한 명은 대기실에 가 있고요. 그동안 그 순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한 제시어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머리 위에 올리고 이 상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이 화면을 꺼놓거나 또는 이 그림이 앞에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리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긴 시간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 20초 정도 짧은 시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순례를 다시 줌에 들어오도록 해서 그림을 한 명씩 공개를 해서 맞추도록 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리는 동안 모두의 화면을 끄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화면을 끈 채로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순례가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이름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학생이 화면을 공개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순례에게 보여주고 과연 몇 번째에 맞추는지, 또는 첫 번째 학생을 보고 맞추면 100점, 두 번째 학생까지 보고 맞추면 90점,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네. 그러면 한번 순례를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뽑기 프로그램으로 술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뽑히신 분은 제가 대기실로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은강 선생님입니다. 술래.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줌에 들어오도록 하면은 선생님께서 한 분씩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제시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벌써 내보내셨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일단 동물이고요. 다들 화면을 꺼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꺼주시고요. 대신 종이를 머리 위에, 이렇게 이마 위에 화면을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20초를 드릴 건데요. 어떤 거를 그리시면 되냐면요. 기린입니다. 기린. 네, 동물 기린을 그리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네,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그만. 네, 볼펜 내려놓으세요. 양심적으로 볼펜 내려놔 주시고요. 이제 조은강 선생님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셨나요? 조은강 선생님? 네, 들어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뽑힌 분은 화면을 켜시고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조은강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 주제는 동물입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주제는 동물입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이사라 선생님 화면을 켜셔서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동물은 뭘까요? 네, 조은강 선생님 정답은? 죄송해요. 기린이요. 네, 뭐라고요? 기린이요? 기린 아니에요? 아, 네, 정답입니다. 기린. 되게 어떻게 잘 맞추셨죠? 그리셨어. 와, 잘 그리셨네요. 이걸 네. 보고. 너무 빨리 맞춰주셨는데? 네, 100점입니다. 혹시 이제 다른 선생님 그림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노선수 선생님 혹시 참여 가능하신가요? 참여 어려우시죠? 제가 그리지 못하고요. 운전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소리 알겠습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선생님 뽑겠습니다. 김정인 선생님. 네, 그림 좀 화면에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 보이나요? 어둡네요. 아, 네, 언뜻 봤는데 굉장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굉장히 잘 어렵네요. 그리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연 선생님.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기린이, 네, 잘 그리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혹시, 네, 이제 다들 화면을 켜주시고, 잠깐 그림을 좀 서로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림을 화면에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강사님, 저 네,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했기 때문에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대요. 네, 네, 처리 부탁드립니다. 해결해 주세요. 네,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들 잘 그리셨네요.
오. 네, 김마린 선생님도 잘 그리셨고 고광윤 선생님은 네, 선을 몇 개 그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나 아이들이랑 생각보다 잘. 하면 더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혹시 맞추고 싶은 선생님 계세요? 네, 뽑겠습니다. 아, 김현진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선생님 대기실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끄실 선생님은 끄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시 후에 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 제시어는 악어입니다. 악어. 크로커다일, 악어. 자, 준비. 시작. 네, 그만. 죄송합니다. 그만. 20초 넘었습니다. 네, 그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사라자매님 머리로 안 올리셨어요. 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참여를 안 시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그림 그릴 때 머리 아,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올 수 없어. 대신 다음에는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아까 초대할까요? 네, 김현희 선생님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희 선생님. 자, 이제 제가 화면에 이름 뽑힌 선생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림 맞춰주시면 되고요. 주제어는 동물입니다. 동물. 겠습니다. 네, 김현 선생님 나왔으니까 다른 분으로. 김하림 선생님. 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오, 잠시만요. 혹시 네, 정답은? 뱀인가요? 네? 뱀. 아, 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네, 자, 다음 선생님 뽑겠습니다. 고강현 선생님. 네? 네? 오, 악어이죠. 오, 악어인가요? 와, 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악어입니다. 하림 선생님 봤을 때는 혀가 길어서 뱀인가 싶었는데 네. 이거 주둥이가 길어서 악어구나 싶었어요. 아,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그리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저도 악어를 그려봤습니다. 네, 별로 못 맞추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좀 해봤는데 그 예시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총 3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 자, 첫 번째 동물입니다. 동물. 첫 번째 아이가 그린 그림이고요. 네,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정말 잘 그렸어요. 이겁니다. 고래죠. 네, 고래요. 고래입니다. 고래 맞습니다. 이렇게 첫 아이들이랑 번째는 그건데. 직접 만나서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원격으로 줌으로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열받은 화가 우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방금도 재미있었지만 정말 모두 재미있는 놀이 릴레이 시쓰기라는 놀이인데요. 혹시 교회나 교회 학교에서 시 쓰세요? 그런 활동 없죠? 저는 어릴 네. 때만 해도
교회 학교에서 시화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 시간에 딱 한 번 국어 교과서에 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이들이 요즘 시를 잘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을 서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조금 재미있게 시 쓰는 놀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종이, 필기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놀이를 하실 때 시의 주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반 아이들 한 3-4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 인원수와 동일한 개수만큼의 주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그것보다 많다, 한 6명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아이들 숫자의 절반 정도 되게 너무 주제가 겹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좀 예쁜 종이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시화전까지도 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이 시 주제를 아이들에게 공개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몰리지 않게 각 주제마다 1-2명 정도만 들어가게 주제를 먼저 선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아니면 교회 학교, 마스크, 점심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고루 들어갈 수 있게 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종이도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종이를 받으면 아이들이 시의 제목 그리고 자기의 이름, 첫 번째 문장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 교회 학교 학생이 쓴 작품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점심, 이름 김재민, 첫 번째 줄을 자기가 씁니다. 재민 앱을 키고 라고 지금 썼어요. 네. 이제 적으면 어떻게 하냐? 이 적은 종이를 오른쪽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받겠죠. 그럼 받으면 내가 전달받은 그 종이를 보고 이 첫 번째 줄을 보고 이어서 그 아랫줄을 두 번째 줄을 완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줄을 적으면 오른쪽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세 번째 줄을 적고 전달. 이런 식으로요. 그 원작자가 배민 앱을 키고 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그럼 그 오른쪽 아이가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을 한다 라고 지금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이 한 6문장 정도, 5문장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5문장에서 많으면 한 8문장 정도 완성이 되면 원작자에게 이 시를 전달해 줍니다. 도드려 줍니다.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을 한다. 아, 치킨 가야지. 오늘 점심 치킨. 치킨 시켜야지. 또다시 어디에서 시킬지 고민을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을 해서 원작자에게 주면요. 이 원작자는 맨 마지막 문장을 적어서 시를 완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완성했냐면요. 아니다, 그냥 다이어트나 해야겠다 라고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몇 줄 정도 적을 건지 미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기승전결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완성된 시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적은 거를 완성한 시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코로나고요. 이 아이 이름은 최유빈입니다. 그 아이가 첫 번째 줄에 적은 문장은 없어요. 네. 그냥 딸랑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 최유빈답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에게 전달. 의심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오른쪽에 전달. 열이 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마스크를 잘 안 쓰는 사람이 있지. 일이야. 네, 이렇게 쓰고 원작자에게 갔습니다. 최유빈이다. 자기 자신을 쓴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스크가 어, 없었네. 제가 이걸 줌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실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 채팅창 중에, 채팅창에 보시면 비밀 채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순서를 좀, 방향을 좀, 제가 임의대로 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란 선생님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다 쓰셨으면 이 오른쪽 분에게 비밀 채팅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주제는 제가 채팅으로 지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1번 강습회, 2번 3번 첫눈, 4번 붕어빵입니다. 채팅창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을 켜 놓으신 분만 참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참가 못 하시는 분은 화면을 좀 꺼주시고요. 참가 가능하신 분은, 실습이 가능하신 분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1번 강습회, 2번 코로나, 3번 첫눈, 4번 붕어빵이고요. 그리고 그 시를 쓰실 때 여기 줌에서는 문장 구문을 하시려면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쉬프트 엔터 누르셔야 문장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각자 마음속으로 주제를 하나 정하시고요. 주제를 정하시고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제목이. 주제 그대로 제목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적으신 후에 첫 번째 문장 완성하셔서 이 방향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 주제를 적으시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붕어빵, 그리고 이름 쓰시고요. 그럼 첫 번째 줄, 다들 지갑에 현금 3,000원씩은 가지고 다니.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서 저 같은 경우는 김하림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되고요. 김하림 선생님, 인성진 선생님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4문장만 완성하고 원작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트 엔터. 슈퍼트 엔터. 네, 첫 번째 문장 적으셨으면 다음 분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받으신 거는 두 번째 줄 완성하셔서 다음 분에게 또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출됐어. 영석생님 채팅 닫아주셔야 돼.
노출됐잖아. 제가 다. 아까 보낸 거요? 아니. 지금. 네. 지금 거 다 노출돼 있잖아. 아, 그렇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결아, 잠깐만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미안. 네, 새로운 시 받으시면은 얼른 다음 문장 완성하셔서 그 아까 아, 자기 미안해. 지정된 분께 보내주세요. 잘못 갔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잘못 네 문장만 완성되면 원작자에게 보내주시겠어요? 오늘은 줌으로 하기엔 좀 쉽지 않은 요리여서 네 문장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지 화면에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네. 저한테 계속 보내시면 돼요. 네, 계속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네네네. 네. 네, 이렇게 문장이 안 온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완성된 문장을 완성된 본인 가지고 계신 시를 원작자에게 보내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작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쳐야 되는데. 자. 네, 원작자께서는 받으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 완성하셔가지고 전체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붕어빵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하실 때는 이렇게 너무 겹치지 않게 잘 미리 나누어 주세요. 강습회 주재할 사람 2명, 그다음에 붕어빵 주재할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미리 해주셔야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완성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 건데요. 첫 번째 붕어빵 손영석.
다들 지갑에 3,000원씩은 가지고 다닌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들 지갑에 3,000원씩은 가지고 다닌다. 아니야, 3,000원은 부족하지. 1인당 붕어빵 5개는 먹어야죠. 다음부턴 지갑에 10,000원을 더 채워가야지. 오뎅 국물은 꼭 먹자. 이렇게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하림 선생님. 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직접 읽도록 하면 더 좋으세요. 붕어빵. 네,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붕어빵, 김하림, 건우하면 붕어빵이잖아. 우리 집은 금세권이 아니야. 국물이 주르르 난다. 후루루 쩝쩝. 남남 눈물 나게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붕세권. 네, 저희 집은 붕세권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놀이까지 저희 릴레이 시쓰기 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직접 종이 가지고 해보면은 더 재밌고요. 또 아니면 성경에 관해서 또 배운 거에 대해서 같이 학습으로도 연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함께 학습하는 놀이로 오늘 초성 보물찾기와 젠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줌으로 할 수는 없어서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4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는 이 놀이를 모두 놀이하는 방법들 정리해서 정리 작업하고 있거든요. 해 드릴 거고, 그 옆에 메모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성 보물찾기는 포스트잇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포스트잇에 오늘 배울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요셉에 대해 배운다 그러면은 그 배울 내용의 핵심 단어를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핵심 단어 찾기 어렵다, 문장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단어를 고르셨다면 그 자음과 모음, 요셉 하면 이음, 요, 시옷, 에, 비읍을 각각 포스트잇 한 장당 하나씩, 다음 모음 하나당 포스트잇 한 장,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셉이면 5개가 되겠죠. 교실 곳곳에 숨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신 후에 선생님이 사실 숨겨놨어. 오늘 배운 것 중에 배운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숨겨놨어. 한번 찾아볼래?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책상 밑에 뭐 어디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자음 모음 배열해서 단어 완성하면 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뭐 문장을 만드셨다거나 아니면 저학년이다 그러면 한 글자씩, 한 음절씩 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성 보물찾기고요. 두 번째는 젠가, 다들 아시는 놀이죠. 보드게임 중에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나무토 막 빼서 위에 올리는 놀이인데요. 저는 이거 학습과 연계해서 할 때 젠가 나무토막 밑면에다가 미리 문제를 그 라벨지에 써가지고 인쇄해서 붙여놨어요. 그걸로 젠가 탑을 쌓은 다음에 하나 뽑으면 그 문제 읽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학습과도 연계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지에 꼭 하세요. 아니면은 좀 떼는 게 너무 떼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다 그러면 테이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편하게 하시려면 라벨지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원격 수업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너도 나도라는 놀이는 사실 보드게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 놀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나도 또는 홈파티 이런 보드게임인데요. 여기에 제가 미리 그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린 그 양식과 거의 유사한 그 활동지가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놀이를 하실 때는
이 보드게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또 종이 하나만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이 놀이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 텔레파시, 공감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놀이입니다. 자,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제시해 줄 건데요. 그 주제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7개를 적어주면 돼요. 세로로. 예를 들어서 동물, 자, 주제는 동물이야 하면은 호랑이, 악어, 토끼, 사자 7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줌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화면을 끕니다. 7개를 다 적었으면 화면을 다 끕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화면을 켜고 자기가 적은 낱말 중에 하나를 말할 거예요. 자, 다시 화면을 껐다가 제가 화면을 켰어요. 저는 사자요 하면은 동일한 낱말을 적은 학생들은 모두 화면을 켭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켠 학생 수만큼, 다시 말하면 같은 낱말을 적은 학생 수만큼 그 옆에 점수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나를 포함해서 3명이 화면을 켰다. 그러면 3점.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켜있다. 1점. 그런데 주의사항은 낱말이 완벽하게 같아야 돼. 난 독수리를 썼는데 내 친구는 대머리 독수리를 불렀어. 그럼 저는 화면을 못 켜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적은 낱말을 다 말할 때까지, 옆에 점수가 다 쓰일 때까지 돌아가면서 쭉 진행할 겁니다. 이 보드게임에 실제로 열어보면 이러한 좀 특이한 주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은? 이거 완전 텔레파시죠. 그리고 구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은?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기본 규칙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주제로 하지 않고 쉬운 과일, 동물, 아니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아니면 성경 인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변형된 규칙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구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은? 이라는 주제로 종이에다가 7개를 세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 꺼내시고요. 네, 실습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켜주시고, 자, 지금부터 구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은? 을 7개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섯 개만 할까요? 네, 6개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화면을 킨 8분 제외하고 혹시 놀이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9분, 저 포함해서. 네, 그럼 이분들만 한번 참여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먼저 화면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비디오 중지.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제가
한 분씩 성함을 불러 드릴 테니까 그분께서 화면을 켜시고 네, 첫 번째 낱말. 순서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습이니까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적으신 분은 화면을 켜주세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삼겹살 옆에다가 숫자로 4. 4명이니까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기도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삼겹살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쉽네요. 네, 화면 꺼주시고요. 그 다음 김하림 선생님. 네,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적으신 것 중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요. 네, 키신 분 화면 켜주세요. 고구마 7점입니다. 7점. 7명 7점. 네, 이제 화면 꺼주시고요. 그다음 김정임 선생님. 가래떡. 가래떡. 오. 박은영 선생님도 쓰셨나요, 혹시? 저 떡이라고만 썼어요. 아, 그럼 안 됩니다. 가래떡만 인정됩니다. 네, 가래떡은 2점입니다. 2점. 한수연 선생님도 쓰셨어요? 가래떡? 네, 그럼 3점입니다. 3점. 네, 화면 꺼주시고요. 그 다음 안 하신 분이 임성진 선생님 혹시 참여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우유. 예. 하나, 둘, 7. 7점입니다. 혹시 저 마시멜로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신 분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마시멜로 우인 걸로. 아, 마시멜로 우예요? 네, 마시멜로 우시죠 다? 아니요, 네. 멜론데. 저도 그건 아니에요. 멜로인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뭐야. 5점입니다. 뭐야? 5점. 슬프다. 마시멜로 우는 5점. 마시멜로 우요? 사라지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면 네. 이사라 선생님 화면 켜셨으니까 하나 말씀해 주고 가세요. 음소거 해제 부탁드려요. 이에요. 오징어. 네, 오징어 켜주세요. 오예. 3, 4. 네, 4점입니다. 4점. 네, 그리고 한수연 선생님. 쫀득이. 쫀득이. 오, 우와, 고마워. 고마워. 쫀득이. 구워 먹으면 맛있지. 쫀득이 쓰셨어요? 네. 네, 4점입니다. 4점. 쫀득이에요. 쫀디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자세히 하셨어요. 너무 빡빡하네. 네, 죄송합니다. 규칙입니다. 구강윤 선생님도 하나 해주시겠어요? 저 김치요. 뭐야. 네, 1점. 1점입니다. 1점. 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노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옆에 다 확인하셔가지고 점수 합산하면 되고요. 저는 좀 변형된 규칙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새우를 썼는데 새우를 쓴 학생이 뭐 한 명밖에 없다. 새우를 쓴 사람이 나하고 그 친구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쓴 사람이 너도?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나도! 라고 대답을 하면서 참가한 학생 수
더하기 1점을 받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죠. 저희 방금 9명 참여했으니까 10점. 딱 2명만 썼을 때는 10점 받는 이런 변형된 규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재밌어라 합니다. 두 명만 있을 경우. 네, 딱 둘만 있을 때 정말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의미로 너도 나도 하면은 10점. 이렇게 너도 나도 이거 안 하면 저 점수 안 줘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네, 두 명만 있을 경우. 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실습해볼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격선 놀이까지 너도 나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좀 퇴장 게임 이따가 하고 퇴장을 해야겠죠. 지난번에는 숫자로 했다면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것도 다양하게 변형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은 걸 낸 친구가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을 이기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선생님 그때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요. 좀 퇴장 게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후반놀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놀이 순서 정리해 놓은 것 뭐라고 하죠? 강의안 공유해 드리고 필요한 자료들도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강 선생님. 아, 네. 네, 그러면 기도하시고 네, 퇴장게임 하면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놀이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이러한 놀이들을 저희가 까먹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있을 분반 시간과 아이들과의 교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희가 배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모두 참석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 시간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할 때 항상 형제님께서 준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 건의사항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조금 더 이 강의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 지난 주 거는 오늘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빨리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다시 빨리 들어야지 기억에 남는데 한참 잊었다가 자료 없이 해서 나이 든 선생님 이해해 주시고 다시 봐야지 리뷰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정리도 하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거 있으면 적용하고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빨리 해주셨으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강 선생님. 다른 제가 할까요? 네. 자, 줌퇴장적인 게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랑 저를 이기시면은 바로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를 이겨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나가주세요. 주먹. 이런. 없어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자기. 안녕히 어,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요. 네, 다른 분들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이 안녕. 삼삼이님,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